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의준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해서 또 다른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받는 중국의 대학이요. 대학입니다. 제재를 받고 있는 이유는 중국 군과 연관성 때문인데요. 제재를 받고 있는 와중에서도 극초음속 비행체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중국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중국의 AI 투자가요, 우리 돈으로 약 한 133조 원에 달한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중국의 물량 공세, 그리고 뛰어난 과학자들이 만들어가는 중국의 굴기,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제재받은 중국의 시베이 공업대학 극초음속 비행체 시험 비행 성공이라고 했는데요. 중국이 개발한 극초음속 비행체 페이텐 2호가 실제 비행 시험에서 자율비행, 추력 조절, 가변 흡입구 작동 등 주요 기능을 성공적으로 입증했다고 합니다. 해당 시험은 미국의 수출 제재 대상인 중국 시안의 시베이 공업대학이 주도했고, 고성능 엔진 시스템의 성능을 실제 비행 환경에 검증한 사례로 주목되고 있는데요. 시베이 공업대학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중국 북서부 지역에서 극초음속 비행체 페이텐 2호가 성공적으로 비행했다고 지난 24일 발표했습니다. 시베이 공업대학과 산시성 항공우주 및 항행추진연구소가 공동 참여했고요. 페이텐 2호는 등유화 과산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로켓 기반 복합 사이클 엔진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한 거는 이게 실제로 날 수 있는지를 한 건데요. 아주 대성공을 했다는 게 시베이 공업대학의 발표거든요. 이 로켓 기반 복합 사이클 엔진은요, 공기가 존재하는 구간에서는 외부 산소를 흡입하고 공기가 희박한 고도에서는 자체 산화제를 사용하는 이중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로켓 엔진과 제트 엔진의 장점을 결합해서 무게를 줄이고 연료 효율을 높일 수 있어서 극초음속 비행체 및 우주 발사체 기술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최첨단 엔진을 중국 대학과 그리고 산시성 항공우주국, 일개 성 단위에서도 중국이 해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물론 여기에 미국이 제재를 했다는 건 전 군이나 전 중국의 자원이 모였다는 거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한 공업대학 수준에, 그리고 중국이 모아졌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개발되는지를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번 시험에서는요, 엔진 작동 모드를 비행 중에 전환하고 추력을 단계적으로 변화시키고 부드러운 가속을 유지하는 기능, 그리고 비행체가 공기를 받는 각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이 성공적으로 작동했다고 합니다. 이는 초고속 상태에서도 기체가 안전적으로 비행할 수 있게 하는 핵심 기술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단순히 우주로 날리고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 극초음속 기술은요, 현존하는 이지스 시스템이나 이런 미사일 요격 시스템에서 요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빠르기 때문에요. 이번 이스라엘에서도 봤잖아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나 패트리엇이나 다 갖다 놨는데 텔아비브로 떨어진 미사일들은 뭐였느냐? 바로 이 이란이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들이었습니다. 이런 미사일들이 내려오면 사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이 이걸 아주 안정적으로 하면서 회피기동을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추진체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비행시험을 주도한 그 시베이 공업대학은요, 미국 상무부가 군사 최종 사용자로 지정한 제재 대상 기반으로 민간 기술과 장비의 수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22년에 미국 국가안보국이 이 대학에 사이버 공격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그만큼 군사 개발에 특화된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요, 이번 시험이 중국이 단순 실험 단계를 넘어서 실제 운용 가능한 극초음속 비행체의 기술력을 보여했음을 보여주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체의 설계, 엔진 운용, 자율비행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이번 사례는 중국의 독자 기술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는 분기점이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중국이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극초음속 기술, 그러니까 우주나 무기 기술에까지 모든 면에서 미국을 따라가고 오히려 앞서가려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중국의 기술 불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AI 투자 규모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이 2025년 AI에 최대 133조 원을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2025년 한 해 동안 AI 분야에 최대 980억 달러, 약 132조 6,4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최대 48% 증가한 수치로 중국 정부와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AI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대규모 자본 지출을 단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는 건데요. 이 중국의 스케일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번 전망은 중국
중국에서 개사한 게 아니고요.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난 6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론한 건데요. 중국이 미국과의 첨단 기술 경제, 특히 인공지능 영역에서 전면전에 나선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 전체 AI 투자 중에요. 최대 560억 달러, 약 75조 8천억 원을 책임질 것으로 보이고요. 알리바바, 텐센트 등 주요 인터넷 기업들 역시 240억 달러, 약 32조 5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요, 고성능 AI 연산을 위한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고, 민간은 AI 모델 개발 및 컴퓨팅 자원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도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기술 개발이나 이런데 전략적으로 나서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는 당연히 딥시크 모먼트가 있었죠. 딥시크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중국이 우리가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고, 거기에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자본력을 가지고 따라가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미국이 향후 4년간 약 5천억 달러를 투입해서 초대형 AI 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중국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따라잡기 위한 거라는 평가입니다. 그런데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는요, 미국은 반도체 IT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데이터 센터 및 에너지 기반 시설 확대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 조금 다른 거죠. 아마도 중국의 기술력이 반도체나 IT 하드웨어를 만드는 데는 좀 딸리기 때문에 일단 에너지나 이런 기반 시설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따라가자라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미국이 엔비디아의 칩 수출 금지 같은 걸 하고 있지만요, 중국이 어떤 식으로 따라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연구원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도체가 아닌 중국이 어떤 데이터 센터나 인프라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요, 반도체는 기술 개발 속도에 달려 있고 지금 당장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인프라 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랑 똑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은 지금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따라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건요, 단순히 산업 육성을 넘어서 미국을 잡겠다는 거고, 미국의 압박에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AI 전략의 양적 확대와 질적 도약이 동시에 맞물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글로벌 AI 시장에서 중국 대 미국의 대결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버드에 다니는 유학생들 5명이요. 홍콩 과기대로 옮겼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런 걸 보면 물론 5명이 간다고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이 중에 어떤 천재가 나와서 이 천재의 기술력이 중국을 발전시키고 홍콩을 발전시킬 수도 있잖아요. 하버드에 있는 유학생이라면 어떤 그 능력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사람들일 텐데요. 트럼프 비자 정책이나 이런 데 불만을 가져서 이 사람들이 홍콩 과기대로 장학금을 받고 옮겼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하버드에 대한 국제 학생 입학 금지 조치를 시행하면서 파키스탄과 조지아 그리고 중국 본토 출신의 하버드 대학원생 5명이요. 홍콩 과학기술대학교에 입학 제한을 수락하고 유학지로 전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책의 대외적인 변화가요, 고등교육계도 실질적 인재 이동을 초래하고 있는 건데요. 홍콩 과기대가 하버드 대학원에 있는 과정 수료자 또는 재학생 6명에게 입학 제한을 냈는데 그중 5명이 입학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버드라는 타이틀을 얻고 싶어도 나 하버드 입고 싶지 않아 라고 하고 나와버린 거잖아요. 이들은 모두 홍콩 과기대 장학금 수혜 대상자로 선정됐고, 홍콩 과기대 측은 미국의 유학 정책 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약 200건의 전학 문의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홍콩 과기대가 장학금을 걸고 인재 유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의 명문대에 다니는 학생 한 200여 명이 그럼 나 홍콩 갈 수 있니? 라고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홍콩 과기대는요, 이번 입학 조치와는 별개로 2025와 2026년도에 외국인의 학부 입학 지원자가 약 2만 명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40%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했는데요. 이 외국인의 정원은 약 800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콩 과기대도 이제 외국인들도 굉장히 선망하는 대학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 홍콩 과기대에 들어오는 지원자들은요, 독일, 프랑스, 카자흐스탄, 몽골, UAE, 필리핀, 베트남 이런 나라들로 85개국 이상에 걸쳐 있고요. 이렇게 막 지원자가 넘치니까 홍콩도 해외 인재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외국인 정원의 상한을요, 기존의 20%에서 40%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홍콩 과기대뿐만이 아니라 홍콩대학교, 홍콩 중문대학교 등 홍콩의 주요 대학들은요, 미국 유학생 유치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우수 인재를 데려오자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중국이 또 인재 유치에 있어서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트럼프 관세 늘 문제죠. 전 세계에서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전 세계 여론조사 결과 한국이 트럼프 관세가 자국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1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79%가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여론조사 기관이죠. 입소스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전 세계 29개국의 성인 22,7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정책 응답자의 평균 61%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국이 78%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이 트럼프 정책에 가장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나라로 76%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트럼프 관세 정책이 자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요. 28개국 평균 58%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는데요. 미국은 여기서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국이 79%로 가장 높았고요. 캐나다가 75%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한국 사람들이 트럼프 정책에 진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생존을 건드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통상국가로 이 통상이 막히면 정말 먹고 살 길이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통상 자체를 때리는 관세 정책을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죠. 반면 인도와 아르헨티나는요. 자국의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본 국가였다고 합니다. 개인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해로울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1%,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비율은 15%에 그쳤다고 합니다. 캐나다 국민의 60%는 트럼프의 정책이 자신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이죠. 캐나다는 사실 거의 모든 무역을 미국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약 70%가 미국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 대한 의존이 그 정도 되는데 미국이 저렇게 나온다면 캐나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 내에서도요.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대한 반응은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미국 응답자 중 41%는 트럼프 정책이 자신의 재정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고 33%는 긍정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층은 60%가 긍정적으로 본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15%에 불과했다는 건데요.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공화당은 74%가 긍정적으로 본 반면 민주당은 16%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관세 중심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요. 세계 경제뿐 아니라 각국의 경제, 재정, 외교 관계에도 해를 끼치리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등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에서 특히 이러한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그리고 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생크션 랩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재와 수출 통제 전문 회사입니다. 요즘에는 제재와 수출 통제가 관세, 통관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저희가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 서울 소재,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는 무료로 이 부분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1대1 컨설팅을 하는데요. 미국에서 수출하고 무역 제재 관련해서 컨설팅하던 미국 변호사가 중소기업들에 직접 가서 컨설팅을 해드리니까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시간당 $1,500를 받는 아주 고급 서비스였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